수능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던 한 여학생이 공원 벤치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죠.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의 사연극장 미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내 이웃이면 서로 인사해주세요. 듣고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지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11월의 찬 공기가 얇은 이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11월 14일.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 수능 보는 날.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잠을 설치셨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장실로 향한 지우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푹 꺼진 눈, 창백한 볼, 갈라진 입술. 3년 동안 새벽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며 지쳐버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우는 서둘러 편의점 유니폼을 챙겨 입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알바를 빼먹을 수는 없었어요. 이번 달 월세가 밀려 있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만 일하고 바로 시험장으로 가면 됐습니다. 시험 시작이 8시 40분이니까 충분한 시간이었죠. 지우는 신발을 신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지우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뒤로 지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우는 영정사진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아빠. 오늘 수능이야. 꼭 잘 볼게. 합격하면 장학금 받아서 할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 지우는 조용히 인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지우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아저씨한테 미안해.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들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서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아저씨?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할머니, 나 알바 갔다 올게. 오늘 시험이거든. 끝나면 빨리 올게. 지우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눈을 감으셨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지우 없이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꼭 합격할게,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편의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우는 걸으면서 오늘 시험 범위를 머릿속으로 복습했습니다. 국어 문학 작품, 수학 미적분 공식, 영어 단어. 3년 동안 준비해 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편의점에 도착한 지우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택배 기사님이 들어와 커피를 사가는 정도였죠. 지우는 틈틈이 단어장을 꺼내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어요. 7시 정각. 알바가 끝나자 지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시험이지? 잘 보고 와. 점장님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짧게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시험장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7시 10분 버스를 타면 7시 40분에 도착하고 입실 마감인 8시 10분까지 충분한 시간이었죠. 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캔커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오늘만 지나면, 오늘만 잘 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면 작은 공원을 지나야 했어요. 지우가 공원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원 벤치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콜록콜록. 누군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축축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지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 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벤치에 쓰러져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입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놀란 지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할 때마다 시뻘건 피가 벤치 아래로 뚝뚝 떨어졌죠.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낡은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노숙자였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버스 정류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지금 뛰어가면 7시 10분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우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지우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우를 향했습니다. 가던 길 가. 나는 괜찮으니까. 노인이 힘겹게 말했지만 몸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공원 벤치에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고 피를 계속 토하고 계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시간을 확인했어요. 7시 8분. 버스는 2분 뒤에 출발합니다. 지금 뛰어가면 아슬아슬하게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노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얇은 교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학생, 이 어르신 보호자야?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쓰러져 계셔서. 그래도 같이 타야 해.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있어야 응급 처치가 가능하거든. 지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7시 18분.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다음 버스는 7시 30분. 그걸 타면 8시에 도착하니까 입실할 수 있었어요. 병원까지만 같이 가서 다른 보호자가 오면 바로 나오면 됐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지우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 갈라진 입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그때 노인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목걸이였어요. 작은 십자가와 함께 빛바랜 사진이 달려 있었죠. 사진은 너무 낡아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지우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눈을 감았어요. 10분 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구급차에서 내려 응급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병원 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노인은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복도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35분. 지금 나가면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면 8시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병원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학생, 잠깐만요. 간호사가 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 맞죠? 서류 작성해 주셔야 해요.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환자라서요. 일단 서류라도 작성해 주셔야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인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세요. 빨리 할게요.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간호사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 좀 보자고 하세요. 지우는 끌려가듯 진료실 앞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위에서 출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닌데요. 다른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노숙자였어요. 연락할 가족이 있을 리 없었죠. 그럼 학생이라도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2분. 입실 마감까지 8분 남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면 아직 가능할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검사 중이었어요.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 검사 중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지우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어요. 시간이 1분 흘러갔습니다. 8시 5분, 8시 7분, 8시 10분. 입실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험장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저 수험생인데요. 지금 병원인데 응급 상황이라 늦게라도 입실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8시 10분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입실이 불가합니다. 지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12년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알바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끼니를 굶으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시험도 쳐보지 못한 채? 지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어요. 학생, 환자분 검사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의사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다행히 출혈은 멈췄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어요. 지우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이제 가봐. 학교 안 늦었어?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이 수능 날이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지우가 병원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금쯤 시험장에서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됐겠죠?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었어요. 수능 보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학교로 향했어요. 수능을 보지 못했지만 학교는 가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아니야? 수능 못 보네. 노숙자 도와주다가 시험 놓쳤대. 진짜? 미쳤나 봐.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왔어요. 교무실 앞에 도착한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우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김지우. 네, 선생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숙자를 도와주다가 수능을 놓쳤다고? 네,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계셨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책상을 탁 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12년을 준비한 시험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냐고. 지우는 움찔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119 부르고 가면 됐잖아. 왜 병원까지 따라가서 서류까지 쓰고 있었어?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네 일이야? 그 사람이 네 가족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 근데 지우야, 세상은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네 인생은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니?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데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지. 선생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나가봐. 더 할 말이 없다. 지우가 비틀거리며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우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와 같은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우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울었던 흔적을 지워야 했어요. 할머니에게 들키면 안 됐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우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지우 왔어? 시험 잘 봤어?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지우가 집에 갔을 때는 주무시고 계셨고 아침에는 지우가 알바를 하느라 새벽같이 나와서 이제야 할머니를 마주했어요. 근데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지우의 수능을 기다리셨거든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구하고 그러면 지우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매일 기도하셨어요. 응, 할머니. 잘 봤어.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역시 최고야.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좀 누워 있을게.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밥 차려줄까?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실까 봐요.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방 한켠에 놓인 부모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웃고 계셨어요. 지우는 기어가듯 영정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시험 망쳤어. 아니, 시험 보지도 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나는 뭘 해도 항상 안 되는 걸까? 왜 늘 이 모양일까? 영정 사진 속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고 계실 뿐이었어요. 결국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라면을 끓였어요.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라면 국물에 눈물이 섞였어요. 알 수 없는 맛이 났습니다. 꼭 지우의 마음 같았죠. 그 시각 병원에서는 만수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치료로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만수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 말이에요. 나 여기 데려온 학생. 혹시 연락처 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아, 김지우 학생이요? 연락처는 있는데 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라서. 아, 그래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나저나 그 학생 안 됐더라고요. 할아버지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수능 못 봤다던데.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수능이요. 그날 수능 시험이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시험장에 못 들어갔대요.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학생이 나 때문에 수능을 못 봤다고? 만수는 병원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다 그 아이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만수는 수소문 끝에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교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가서 뭘 어쩌겠어?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만수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옷, 해진 신발, 텅 빈 주머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늘 잠을 청하던 그 벤치였죠. 만수는 벤치에 앉아 목걸이를 꺼냈어요. 작은 십자가와 함께 빛바랜 사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이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만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만수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다 미안해.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만수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수능 포기하고 쓰러진 노인 구한 여고생. 영상에는 공원에서 피를 토하던 노인을 돌보는 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찍은 것 같았어요. 지우가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는 장면이었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가 다 있네. 수능을 포기하다니 대단하다. 저 학생 누구야? 도와주고 싶다. 진짜 천사 아니야?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데. 착한 척 하다가 인생 망친 거지. 저러고 후회 안 하나?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어요. 지우는 원치 않게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 저택. 성진그룹 회장 부인 정혜영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명화가 걸려 있었고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이었습니다. 혜영은 태블릿을 들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능 포기하고 노인 구한 여고생. 혜영은 무심코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공원, 쓰러진 노인, 그리고 그 옆에서 패딩을 벗어주는 여학생. 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상 속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창백한 얼굴, 걱정 가득한 눈빛. 혜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 낯이 익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사모님, 차 가져왔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은쟁반에 찻잔을 올려 가져왔어요. 혜영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영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 응. 거기 놔둬. 혜영이 정신을 차리고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어요. 소녀의 얼굴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가사도우미가 나간 뒤 혜영은 천천히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서랍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서랍이었습니다.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 기사였어요. 빗길 교통사고, 부부 사망, 6살 딸만 기적적으로 생존. 12년 전 기사였습니다. 혜영은 그 기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여기 있었어? 남편 강민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성진그룹의 오너,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었죠. 혜영은 황급히 신문 스크랩을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강 회장이 혜영의 태블릿을 힐끗 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그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건 뭐야? 또 무슨 자선 사업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영이 태블릿을 끄며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돼. 맘대로 해. 강 회장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혜영은 다시 태블릿을 켰어요. 영상 속 소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김지우, 18세,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사망, 할머니 손에서 자람. 기초생활수급자. 혜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영은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당장 사람 좀 보내서 이 학생 신상 좀 조사해줘. 김지우, 이 영상에 나온 아이야.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 나만 알면 돼. 혜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태블릿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지우의 얼굴이 눈에 박혔어요. 이 아이를 만나야 해. 혜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지우의 학교 앞.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차 한 대가 모든 시선을 끌었어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 저 차 뭐야? 대박, 저거 벤츠 마이바흐 아니야? 누구 차지? 연예인? 저기 성진그룹 로고 있어. 성진그룹이래. 지우도 정문을 나서다가 그 차를 봤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던 순간 차 뒷문이 열렸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 단아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자태.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우를 향해 걸어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우가 당황해서 멈춰 섰어요. 여자가 지우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김지우 학생? 여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경계심을 품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자는 한참 동안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마치 지우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혜영이라고 해.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지우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성진그룹 차를 타고 온 낯선 여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혜영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어요. 제 수능 못 보내잖아. 근데 왜 저런 사람이 찾아온 거야?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영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영이 지우를 데려간 곳은 청담동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지우는 호텔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지우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직원들이 혜영을 보자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지우는 더욱 긴장했어요. 사모님이라니.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혜영은 지우를 호텔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혜영은 지우에게 물었어요. 뭐 마실래?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뭐라도 마셔. 따뜻한 거. 혜영이 웨이터에게 말했어요. 따뜻한 코코아 2잔이요. 웨이터가 물러가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눈으로 혜영을 바라봤어요. 대체 왜 자신을 여기로 데려온 걸까요? 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 봤어. 수능날 아침에 있었던 일.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 저도 알아요. 원한 건 아니었는데. 혜영은 지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혜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코코아가 나왔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지우야, 내가 너를 돕고 싶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돕다니요? 재수학원비, 생활비 전부 지원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치료비도 도와줄게. 병원도 좋은 데로 옮겨드리고. 혜영의 말에 지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지우는 경계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예요? 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저 같은 애한테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바라시는 건데요? 저한테서 뭘 원하시는 거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어요. 누군가 베푸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혜영은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돕고 싶어서 그래. 그게 다야. 거짓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지우의 말에 혜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을 닫았습니다. 감사하지만 됐어요. 저 이만 갈게요. 지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혜영이 급하게 불렀어요. 지우야.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 지우는 무서웠어요.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댔다가 무너지면 더 아프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새벽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수능은 놓쳤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새벽 알바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려는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공원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달랐어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이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얼굴도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왔어.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야. 읽어봐.
만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이름을 알아냈어. 미안해, 몰래 알아본 거. 고맙다. 네 덕에 살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네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되었어. 사실 나는 죽고 싶었어. 12년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네가 날 살려줬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수능 날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해줬잖아. 그때 생각했어. 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래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수능을 못 봤다는 걸 알았어. 12년을 준비한 시험인데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이 빚은 반드시 갚을게. 어떻게든 갚을게.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글씨가 흐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어요.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네 인생을 내가. 괜찮아요. 진짜로.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만수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그럴게. 만수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지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사람 눈을 꼭 닮았어. 만수는 목걸이를 꺼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빛바랜 사진 속 얼굴.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만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혜영은 서재에서 비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비서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김지우 학생이 구한 노숙자,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혜영은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과거 기록에서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거? 네. 12년 전 교통사고 현장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영의 손이 멈췄어요. 12년 전이라고? 네. 정확히는 12년 전 11월 15일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영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였거든요. 어디서 난 사고인데? 서울 외곽국도입니다. 빗길에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였고 부부가 사망하고 6살 딸만 살아남은. 혜영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영등포 쪽방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소 보내줘. 지금 당장. 혜영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어요. 1시간 뒤 혜영은 영등포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에 멈춰 섰어요. 혜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혜영의 모습은 이곳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 퀴퀴한 냄새. 혜영은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혜영을 쳐다봤어요. 이런 곳에 저런 사람이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혜영은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어요.
좁은 복도 끝에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혜영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만수는 혜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영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혜영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여줬던 사고 현장 사진 속 그 사람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안고 있던 남자.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만수가 물었어요. 혜영은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 성진그룹 강민호 회장의 아내입니다. 만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성진그룹, 강민호. 그 이름을 만수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이름이었으니까요. 할 말 없소? 만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혜영이 문을 잡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어요. 혜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니. 그래서 뭐 때문에 오셨소? 만수가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년 전 일 알고 있어요.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날 새벽 빗길에서 사고가 났죠. 제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았어요. 혜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 차에는 젊은 부부와 6살 난 딸이 타고 있었고요. 만수는 아무 말 없이 혜영을 바라봤어요. 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였어요. 전복된 차를 보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죠. 만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12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만수는 트럭을 몰고 국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때 앞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들이받친 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전복됐습니다. 만수는 급히 트럭을 세우고 달려갔어요. 전복된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만수는 찌그러진 문을 뜯어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먼저 아이를 꺼냈습니다. 6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차로 달려갔죠. 부모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불이 났어요. 만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 폭발했어요. 만수가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 만수는 병원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수 자신도 다시는 예전처럼 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척추에 금이 갔고 다리에는 철심이 박혔어요. 트럭 운전은커녕 정상적인 노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고를 낸 검은 승용차. 그 차의 주인은 성진그룹 회장 강민호였습니다. 음주운전이었죠. 하지만 성진그룹 측은 모든 걸 덮으려 했어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언론도 막았어요. 그런데 만수에게는요? 성진그룹 측 변호사가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끼어든 사람이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만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구하려다 평생 장애를 얻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니.
만수는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그룹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송은 번번이 기각됐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아내는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만수는 그렇게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어요. 혜영은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영이 울먹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혜영이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남편이 말을 안 해줬거든요. 혜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몇 년 뒤에 알게 됐어요. 남편 서재에서 서류를 봤거든요. 합의금 내역이랑 사건 기록이랑. 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따졌어요. 이게 뭐냐고.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만수가 물었어요. 지나간 일이야. 건드리지 마. 그러더라고요. 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을 찾아갔어야 했어요. 사과하고 보상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겁이 났어요. 남편이 무서웠고 재벌가 며느리라는 자리가 무서웠어요. 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12년을 외면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그게 제 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살았소? 네. 그날 내가 구한 그 아이 말이요. 살았소?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행이요. 그거면 됐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는 못 구했지만 아이는 살렸으니. 그거면 됐어. 그거면. 혜영이 만수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요. 그 아이가 바로 김지우예요. 수능날 당신을 구한 그 아이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2년 전 당신이 구한 아이가 12년 뒤에 당신을 구한 거예요.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영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우였다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이 그렇게 익숙했던 거구나. 그 아이의 부모 눈을 꼭 닮았던 거였어. 만수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 늘 궁금했소. 12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살았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2년 뒤에 나를 살릴 줄은 몰랐지. 혜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영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일어나시오. 당신 잘못이 아니잖소. 만수가 혜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제라도 갚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만수는 울고 있는 혜영을 내려다봤어요. 12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영은 만수의 쪽방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음식과 새 옷을 가져갔습니다. 만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혜영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전부 다요. 12년 전 일, 당신이 누군지, 제 남편이 한 일까지.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애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잖소. 혹시라도 충격을 받으면. 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누가 자기를 구해줬는지 평생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말이요.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편지를 줬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소. 만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어요. 지우가 답장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야말로 평생 미안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 사고가 제 탓인 것 같아서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탓이라니. 무슨 소리죠? 혜영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남은 것 같은데 사고 나기 직전에 지우가 뒷좌석에서 울었고 그래서 아빠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사고가 났다고. 혜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지우 탓이 아니잖아요. 우리야 그걸 알지만 그 애는 모를 거 아니요. 6살 때부터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것 같소? 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해줘야 해요. 지우 때문이 아니었다고.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같이 가겠소. 다음 날 저녁 혜영이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혜영이 말한 장소로 나왔어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지우가 도착했을 때 혜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만수는 지우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혜영이 대답했습니다. 앉아, 지우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오늘 너한테 진실을 말해주려고 해. 진실이요? 12년 전 네 부모님 사고 말이야. 지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 사고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고 우리 남편이 낸 거야.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12년 전 그날 새벽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어. 빗길에서 네 부모님 차를 들이받았어.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혜영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너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이 바로 이 할아버지야. 지우는 만수를 바라봤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봤어. 차가 전복돼 있었고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뛰어가서 문을 뜯어냈어. 너를 먼저 꺼냈고 부모님을 구하려고 다시 뛰어들었는데 만수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차가 폭발했어. 부모님은 구하지 못했고 나도 크게 다쳤지.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때문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12년 동안.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네 탓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그날 울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뒤를 안 돌아봤으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살 때부터 품어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다 제 탓이에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할아버지가 다친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지우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혜영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야, 지우야. 네 탓이 아니었어. 혜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가 울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야. 음주운전한 사람 탓이야. 우리 남편 탓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그래도 제가 안 울었으면. 아니야. 혜영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찰 조서에도 있어. 내 아빠가 뒤를 돌아본 게 아니야. 그쪽 차선으로 갑자기 차가 들이닥친 거야. 피할 수 없었어. 지우는 혜영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네 잘못이 아니었어.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나는 후회 안 해. 그날 뛰어든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우가 울면서 만수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만수도 지우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영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가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12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때 할머니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어요. 지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합의금 지급 내역서였습니다. 성진그룹에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서류 맨 끝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트럭 아저씨한테 미안하다. 우리만 돈 받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머니의 글씨였어요. 지우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중얼거리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아저씨한테 미안해. 그게 만수 할아버지를 말한 거였구나.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안해 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치매가 오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셨던 거죠. 지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알았어. 다 알았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내가 갚을게. 할머니 대신 내가. 할머니는 잠결에 지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되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4월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재수 끝에 드디어 대학에 붙은 거였어요. 1년 전 수능을 놓쳤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혜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우의 재수 학원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그냥 돈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매주 지우를 만나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마치 엄마처럼요. 지우의 할머니도 이제 좋은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성진그룹 재단 이름으로 지원이 들어갔어요. 혜영이 남편 몰래 진행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돌봐주니 지우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죠. 만수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혜영의 도움으로 쪽방촌을 나와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료급식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밥을 얻어먹던 바로 그 급식소에서요.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제때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니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혜영도 변했습니다. 남편 강 회장과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눈 감고 외면하며 살 수 없었거든요. 12년간 숨기고 덮어왔던 죄책감을 이제는 직접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자리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꼈거든요. 4월의 어느 날, 세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지우, 혜영, 만수. 1년 전 우연히 엮인 세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12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인연이었죠.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공원 묘지였어요. 지우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로 걸어갔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혜영은 과일 바구니를, 만수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 도착했어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비석. 지우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영과 만수도 옆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 그날 두 분을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래도 두 분 딸 이렇게 잘 컸습니다. 착하고 바르게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혜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 남편이 저지른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남은 삶 지우 돌보면서 갚겠습니다. 두 분 딸, 제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혜영이 비석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대학 붙었어. 늦었지만 결국 해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그날 사고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12년 동안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울어서 사고가 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지우는 옆에 선 만수와 혜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이 알려줬어.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지우는 다시 비석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어. 지우는 만수와 혜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잘 살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세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묘지를 떠나며 지우가 물었어요.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급식소 가야지. 오늘 당번이거든. 혜영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갈 곳이 있어. 재단 일이 많아서.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할머니 면회도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세상에는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잃어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옵니다. 지우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